안녕하십니까. 진로 코칭 지도사 자격 과정 25강 함께할 문정희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1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제목에 맞게 진로 코칭, 자, 진로 코칭이다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거 혹시 없으셨나요? 진로 코칭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저희는 다 누구나 이 강좌를 들으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상이면 어떻습니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업이 진행되겠지만은 또 온라인상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저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자세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같이 수업에 맞추어서 대답도 해보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어떻습니까? 진로 코칭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떠한 분들이 진로 코칭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진학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것을 진로 코칭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 진로 상담이라는 용어가 쓰였었는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진로란 어때요? 한 개인은 생애 그리고 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직업뿐 아니라 여가 활동의 연속 과정을 포함하는 생활 양식을 뜻하는 개념으로까지도 진로의 상담의 그 의미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넓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상담은 어때요?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적용에 필요한 그런 실천적 활동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 발달의 과정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상담이나 코칭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목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또 특별히 이런 진로 코칭이나 진로 상담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업 선택이라든지 어떠한 선택이라는 그런 조건이 따라 붙게 되겠죠. 그래서 단지 이론만 가지고서 어떠한 상담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론 그리고 실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고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진로 개념, 새로운 학문이나 어떠한 분야를 저희가 접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에 따르는 개념이나 그런 용어들이 항상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배움이 전개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용어 또 유사성 그리고 또 차별성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진로하면 그렇죠. 커리, 진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 이해부터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겠죠.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또 거쳐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란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축적해 놓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면서 현재의 나뿐만 아닌 과거적인 의미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의 생애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그 행로다라는 그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는 생애와 유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요. 직업을 포괄하는 훨씬 많은
그리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진로 설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흥미, 또 적성, 가치관, 성격, 재능,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내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 또 부모의 바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망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환경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한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진로 설계인 것입니다. 자, 진로를 말씀드리면 또 이 직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직업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종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계속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이 아니죠. 어떤 분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요? 계속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이라는 것은 매일 아니면 매주 매월 등 아주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스키 시즌에만 스키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직업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평생 직장 개념에서 요즘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평생 자신이 어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때요? 자기의 맡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을 때 사회가 유지 발전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그렇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가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발달, 진로 교육, 또 직업 교육 이 세 가지 의미를 보겠는데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직업 뭐 비슷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란 큰 바위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이런 노래 있죠. 그런 것처럼 진로는 아주 큰 의미, 그리고 진로 교육은 그 다음, 직업 교육은 그 다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발달이란 각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 목표에 접근해가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로 교육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그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시작하여서 그 평생 그 학교나 가정 또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로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교육에서는 항상 교육적인 그 부분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직업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서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흥미, 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이해, 그리고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그 형식적이고 또 비형식적인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직업 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거나 현재의 직무를 유지 또는 어때요?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도 직업 교육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진로 상담, 직업 상담, 진학 상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로 상담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진로 계획,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에 있어서 직업 적응 또는 직업 진로를 변경한 경우도 있죠. 진로를 변경할 때라든지 그러한 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인 것이죠. 그러면 직업 상담은 어떻습니까? 선택 가능한 직업의 결정, 그리고 각 직업의 그러한 조건들이라든지 취업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취업 절차 등 보다 조금은 어때요? 구체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수준에서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직업 상담입니다. 그러면 진학 상담은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알겠죠. 상급 학교의 진학에 관련해서 어때요? 학교 선택이라든지 계열, 학과 이러한 부분을 돕는 활동이 진학 상담이 되겠습니다. 진로에 관계돼서는요, 이렇게 많은 용어들인데 또 진로 성숙이다, 진로 성숙도 검사다, 뭐 이런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로 성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로에 대한 그런 이론가들이 각자 이렇게 말을 진로 성숙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퍼가 내려놓은 진로 성숙의 정의를 보시면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 발달의 연속성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진로 성숙을 최초로 개념화한 분이 또 슈퍼예요. 슈퍼가 아니고 슈퍼. 포드는 어떻습니까? 진로 성숙이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 주어지는 진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또 크리치는 진로 성숙이란 진로 선택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정의적 특성의 동일한 연령층에서 상대적인 위치다. 그래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들을 보면은 말들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 성숙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진로 성숙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진로 성숙은 어때요? 어떠한 환경의 교육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얘의 진로 성숙도가 고등학생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또래, 같은 연령의 수준에 있어서 중학생이 맞긴 맞는데 진로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그런 부분이 어때요?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 수도 있는 그러한, 그래서 진로 성숙이다라고 했을 때 중학생은 꼭 어느 정도의 진로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편차가 매우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진로 성숙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진로 성숙의 의미도 살펴보았죠. 그러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했을 때 4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우연적인 요인까지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체적 요인이 진로 선택에 뭔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농구 선수를 생각했을 때 키가 큰 신체 조건과 아주 작은 누가 봐도 신체 조건이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거죠. 이런 신체적인 조건은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심리 정서적이라는 것은 흥미라든지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돈을 버는데 두고 있느냐, 단지 아니면 어떤 사회 정의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떠한 학생이 공부를 매우 잘하고 똑똑하고 포부도 크고 그렇지만 매우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자기가 기대하는, 원하는 그런 학과, 대학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크나큰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연적인 효과는 뭐죠? 우연적인 요인은 뭘까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또 비상사태라든지
슬프게도 동업자의 사망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이런 우연적인 요인까지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진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유형이 있다고 하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 문제의 유형입니다. 장래에 대한 무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준비나 또 계획이 없이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라든지 뭐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뜨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아주 무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몰라요 라는 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진짜 몰라서 몰라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답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에서도 몰라요를 사용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몰라요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한 우리 청소년들은 장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그냥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뭔가는 보여지는 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 다니는 것이죠. 이런 장래에 대한 무계획인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PC방으로 사라진다든지 이러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중독이어서 그러는 학생들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뭘 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을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무계획이 있고요. 자기 인식 부족. 어떻게 보면 몰라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인식 부족.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내가 나는 뭘 잘해, 나는 뭘 못하고, 나는 어떤 장점이 있어, 나는 어떤 단점이 있어, 내 흥미는 뭐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진로 선택에 있어서 무계획도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자기 인식의 부족이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 유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되면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그런 적성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를 이렇게 해 옵니다, 아이들이. 근데 자기가 나온 거 보고도 내가 이런 거, 나한테 이런 거 있다고? 나 안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진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체크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자기 인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죠. 또 뭐가 있습니까? 희망과 현실의 괴리라는 부분을 또 들 수가 있죠.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진로를 희망함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능력 수준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예체능의 소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랑도 다 말립니다.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무슨 과 가야 돼. 현실과 능력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얘는 저는 법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판결을 내리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성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법대에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과 희망의 괴리도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 문제로 또 하나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압박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른들, 어느 정도의 성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압박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당연히 고등학교 가는 게 뭐가 두려워? 응? 야, 남들 다 가는데. 야, 남들 다 가는 대학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상급 학교나 그 진학 그런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라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마음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고민이고, 대학을 합격해도 요즘에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요 과가 과연 내가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계속 고민의 연속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즉 인문계를 갈 것이냐 실업계를 갈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요. 또 이과를 갈 것이냐 문과를 갈 것이냐 대학을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할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또 우리 학생들이 안고 있지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이과를 갈 것이냐 문과를 갈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야, 너 문과 맞아도 야 이과로 가야 대학 문이 넓어. 나 문과 가지 마. 그냥 이과로 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이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야, 너 그러지 말고 문과에 가서 성적을 더 문과가 조금 못한 애들이 더 많이 오지 않니? 수학이나 그런 부분. 너 수학이나 잘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문과에 가서 너가 성적을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도 또 더욱더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또 있지요. 진로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아이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직업이라는 건 진로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방대해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단지 TV에 나오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정보가 다이거나 내지는 선배라든지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정보가 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어떠한 자기가 진로를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자기 거와 맞춰보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 갈등. 저희 나라는 특히 그렇죠.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의 발언권이 최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특성이나 그런 것에 맞추지 않고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야 우리 아들은 무슨 과 갔어? 야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자식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투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내가 못한 것 같고 자식이 뭔가 잘나면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또 40, 50대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문제로 밖에서 어깨에 힘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즘 자격증 시대이죠. 내가 어떤 과를 무슨 과를 갈 때 자격증이 필요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이런 학생을 봤어요. 얘나 부모님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문계를 가지 않고 실업계를 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실업계를 갔는데 왜 갔냐? 취업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컴퓨터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자격증을 싹 다 땁니다. 그 실업계에 가서 그래서 요 자격증만 가지고 그 대학을 진학을 했다는 그러한 실예도 있습니다. 요만큼 이 자격증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실업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또 이러한 것도 되게 또 갈등이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있죠. 아이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 이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아주 뭐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그 이하 그 유치원에서부터 이 장기적인 목표는 부재가 될 수밖에 없게 저희 아이들은 키움을 당합니다. 엄마 저 무슨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하기 전에 알아서 넣어주고 너는 요과를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너무 내비게이션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목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로 결정의 문제점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들 중에서도 그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곧 우리나라에서 진로 문제점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큰 거 요거 나올 줄 알지 않았습니까?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그렇죠. 학생들의 적성, 취미, 흥미는 고려되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그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학교에서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가
특히 고등학교 정도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도가 더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예 그런 부분은 방치되다시피 하는. 왜냐? 걔네들한테 그 신경을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S대 몇 명, 뭐 서울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의 그런 실적을 또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치우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취업을 앞둔 아이들이나 또는 어때요? 그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들 모두에게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결정.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적이잖아요. 부모가 어디서 부모가 말하는데 가라면 가. 또 과잉 보호적이죠.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촥촥촥촥. 그래서 막상 야, 너 가고 싶은데 가. 야, 너 뭐 할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큰일 납니다. 예? 놀래요. 막상 고등학교 가서 너 하고 싶은 과 가면 놀랍니다. 오히려. 왜?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아이들에게 투사를 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도 아까 나와 있고요. 왜곡된 직업의식.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매체들이 그런 역할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때는 그 깡패들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깡패 되는 거가 꿈이 깡패 되는 거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곡된 직업의식이죠. 멋지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깡패 되니까 멋지고 돈도 벌더라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런 왜곡된 직업의식을 바꿔주는 게 또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들 수 있는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지고 있죠. 또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말 아이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이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대학생들마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이 매우 많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진로 지도라든지 그러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또 일의 세계에 대한 부족도 나중에 24강 정도의 대학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어때요? 처음 진로 코칭 지도사 과정 수업을 받으면서 오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학생과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진로의 문제점들,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신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다음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진로 코칭이 나왔으니까 이 진로 그 지도의 그런 발달 그리고 성장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진로라는 게 진로 코칭, 진로 상담이 언제부터 나왔지?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을 또 깨끗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